자, 봐요. 2차 부등식 어차피 4,2가로 푸는 거란 말이야. 지금 방향이 4인데 답이 4, 2로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경계값 역할을 하는 건 어차피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근들이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걸로 그냥 구해서 끝내는 거야. 됐죠? 너무 쉽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여기 마이너스 4 들어가면 8이겠지? 그래서 답은 3이고, 뭐 알파랑 베타를 구해볼 수도 있겠죠?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하나는 플러스 루트 해가지고 근을 구해보면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면 17,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223번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긴장된다. 일단 풀고 내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봐. 자, fx-1이 0보다 작게 x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자, fx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fx-1은 뭘까? x자리에 x-1을 넣은 식이겠지. 자, 전개해주면 전개가 돼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네. 인수분해도 쉽게 되죠? 그럼 이제 원래 정석풀이는 이 함수를 x절편 기준으로 그려서 x절편 몇? 26.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이 사이를 찾는 거야? 이 가해를 찾는 거야? 사이를 찾는 거죠. 이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니까 2, x, 6 이렇게 푸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런 간단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기로 했어? 안 그리고도 그냥 대수적으로 풀 수 있게 4, 2가 답이다. 작은 근이란 큰 근 사이에 x를 넣자. 이렇게 배우신 거야. 맞죠? 맞죠? 자, 두 번째 풀이야. 잘 봐봐. 어쨌든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이게 사이면 사이, 가이면 가해로 근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fx를 딱 보아하니 근이 몇이야? 1호. 그럼 이런 얘기다. fx는 0의 근이 몇? 1,5. 그럼 F1이 0이고 F5가 0이란 얘기지. 그럼 너네 x-1은 0의 근은 어떻게 찾아? 긴장되는 순간이야. 어떻게 찾아? 잘했어. 잘했어. 자, 봐봐 얘들아. F1이 0이라며. F5가 0이라며. 이젠 여러분들이 이 식 자체를 잘 느끼셔야 돼. F 몇이 0이라고? 그럼 이걸 1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F 몇이 0이라고? 그럼 이걸 5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물론 그때 넣어야 되는 x값은 좀 달라지지. x 몇이야? 이 x 몇이야? 6. 그러면 방정식의 근이 2, 6이라는 건 부등식의 근도 2와 6 가지고 경계값으로 삼는 것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알겠어? 요 f 안쪽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저 솔루션 2가 더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얘들아, 이 수업도 진짜 많이 했거든. 진짜 토할 것 같아. 알겠어? 자, 1224번도 풀게요. 자, 빨리 풀자. 왜, 그러니까 너 영상 보고 와야지. 내가 너 때문에 수업을 또 할 순 없잖아. 왜 안 보고 왔어? 얘들아, 이거 봐요. 빨리 풀자고. 여기 봐. 빨리 풀자고. 원래 2분의 3 기준으로 찢어야 되지. 알지? 이제 찢어야 되는 건 알지? 근데 이제 간단한 부등식은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사이야, 가야? 사이지?
그럼 몇 써야 돼?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그 자 여기다가 3, 3, 3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2, 2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A 몇이야? 1. B 몇이에요? 2. 이렇게 1 넣고 2 넣고 문제 풀란 얘기야. 2 넣고 1 넣고 문제 풀란 얘기야. 그럼 봐봐. 이번에 사이가이로 푸는 거 아니야. 잘 봐. 얘는 몇 근이야? 중근이죠. 중근이죠. 자, 근이 없거나 근이 하나인 건 어떻게 풀기로 했어? 긴장되는 순간이야. 근이 하나거나 근이 없는 건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그려서 풀기로 했어. 그래서 풀기로 했어. 근이 한 개거나 두 개, 근이 한 개거나 없는 건 어떻게 푼다고? 그려서 푸는 거야. 자, 이걸 그리는 거야. 몇 컴마 몇이 꼭지점이야? 굿. 자, 문제에서 0보다 작은 군 물어봤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군 물어봤어요? 작거나 같은 곳. 일단 0보다 작은 곳은 있어, 없어? 없어. 0인 곳은 있어, 없어?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답은 x는 1. 이 점만 답. 알겠죠? 나머지는 답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강의 꼭 봐야 돼. 알겠어? 저번 시간에 진짜 자세히 했어. 막 그려놓고 F 몇이 뭐보다 크고 작고 엄청 열심히 강의했거든. 알겠지, 서원아? 네. 알겠지, 온정아? 네.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네. 다 들어도 되고 너무 힘들면 1시간 반 하고 가도 돼. 안 힘들잖아. 1시간 반 할래? 근데 좀 이따가 1시간 반 하고 쉬는 시간이 있어. 그럼 애들이랑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약간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약간 체력이 좀 나오면 더 듣고 가고, 그래도 가야겠다 싶으면 내가 뭐 보내줄게. 나 듣는 게 낫지, 당연히.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안 힘들어요. 약간 돈까지 받고 와서 안 힘들어. 1228번 봐요. 자, 절대값 몇 개야? 한 개지. 절대값 한 개지. 그럼 다 넘겨서 사이가이로 쓸 수 있는데 이거 사이가이 쓸 자신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정석으로 풀어야 돼. 절대값 하나니까 구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두 개. 굿. 자, 몇 기준으로 나눠야겠어? 그러니까 x가 들어있으니까 몇 기준으로 나눠야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있으면 몇 기준으로 나누니 니네? 1기준으로 나누지. 이렇게 돼 있으면 몇 기준으로 나눠야 돼? 0. 그렇지. 잘 하잖아. 공부했네. 야, 티가 나잖아. 공부해보면 티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건 사기꾼이라서 한식인 척하는 두식이라 그랬고, 절대값 들어있으면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몇 번 풀어야 된다? 2번 이상 풀어야 된다. 자, x제곱.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양수야.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식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렇지. 부호가 바뀌어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자, 풀 건데 인수분해도 겁나 쉽게 돼요. x-1에 x-4거든? 그치? 근데 그래서 푸는 촌스러운 집 말고 이 부등호 방향만 보고 4 이하 가예요? 4 이하. 1과 4 사이야. 그러면 얘가 답이야? 아니야. 뭐가 답이야? 이렇게 연립해야 돼. 그치? 맞아요? 맞죠? 자, 1, 4랑 0이랑 연립해봐. 어디야 공통 부분? 여기지, 여기. 그치? 얘들아, 근데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신기한 애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여기랑 공통 부분을 찾았더니, 뭐 여기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기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부등식 왼쪽 사선으로 색칠해.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오른쪽 사선으로 색칠해. 그럼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답이야. 알겠어? 어쨌든 요거. 자,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풀어볼게.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 맞아? 사이야, 가해야? 사이. 그럼 몇 사이야? 얘가 답이야? 아니야. 요렇게 연립하셔야 돼요. 머리로 연립해봐요. 그렇지. 밑에 거 그대로지. 최종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아니야. 아쉬워요. 합치는 거야. 어쨌든 합치는 거야. 어쨌든 합치는 건데 보자고. 얘는 몇부터 몇까지야? 그 다음에 쟤는 몇부터 몇까지야? 이렇게 그렸더니 공통부분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써오는 놈들이 있다고. 아니라고. 답은 뭐라고? 둘 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연결이 안 돼.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 구간에서 구한 해랑 두 번째 구간에서 구한 해랑 둘 다 답이야.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아니야. 너 어렵지? 아니, 우리 이거 2줄 내내 했어.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아니, 쟤네들 말이야. 우리 이거 일주일 내내 했어.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그치? 그치? 어려울 수가 없지. 자, 정수 개수 구해보자. 몇 개야? 10개. 아, 이거 전체. 아니야. 전체 8개. 아니야. 예? 아, 8개 맞네? 미안하다. 준아 미안해. 아, 준우랜다. 재훈아 미안해. 힘들다. 넘겨요. 213쪽 유형 4번 봐. 너네 여기 1236번까지 숙제였지? 근데 여기 아예 안 풀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1234번 풀어봐요. 지금 해봐요. 1234번. 푼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 어차피 1분밖에 안 줄 거니까. 벌써 풀었지? 아니 서은이 잘해. 기초가 탄탄하단 말이야. 좀 천천히 풀어줘야겠다. 자, 풀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풀 겁니다. 보세요. 얘들아, 부등식의 경계값들은 얘를 방정식으로 취급했을 때 뭐라고? 근이라고, 그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천천히 써줘야겠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이야. 그 다음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그죠? 그럼 b가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서 a는 7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 구하라 그랬으니까 a에서 b를 빼는 거야. 11이겠지. 자, 솔루션 2야. 대답해봐. 두 근이 2, 5인 2차 방정식 어떻게 써요? 아니야. 촌스러워. 합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두근이 마이너스 1, 4인 2차 부등식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봐. 두근이 뭐라고? 마이너스 1, 4인 2차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합이랑 곱 가지고, 그죠? 더해봐요. 3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니, 마이너스 3x. 그렇지. 곱 해봐요. 마이너스 4지.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 그리고 지금 근이 사이야, 가야? 다시. 근이 사이야, 가야? 사이죠, 사이.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요거 지우시고. 됐어요? 그럼 b 몇이야?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몇이에요? 마이너스 3. 합이 3이, 야, 이거 틀렸네. A, 여기 마이너스 3이네. 미안해. 그럼 B가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서 A 1이네. 5네요, 5. 어쨌든, 아시겠어요? 됐죠? 안 어렵죠? 자, 1235번 해봐요. 약간 이상한 걸 눈치채보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 부등식,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크게 쓸모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먼저 눈치채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부등호 방향 봐봐요. 부등호 방향 봐봐요. 이거 가해야 사이야? 가해인데 지금 뭐로 나와서 답이? 자, A가 음수란 소리입니다. 이걸 먼저 눈치채셔야 돼요. 가해 사이 가해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지? 근데 가해가 사이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A가 음수인 거야. 이걸 눈치채셔야 돼, 일단은. 그리고 뭐 이제 문제 풀 때는 솔루션 1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근계관 이용하는 거? 어차피 2, 3은 저 부등식에 그릴 테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여기서 A 값이 바로 나와. 몇일까? 마이너스 1. 그죠? 5고 마이너스 5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B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6은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네. B는 몇? 마이너스 6. 자, 요렇게 끝내시면 돼. 2번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연습이니까 두 근이 2, 3인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갑니다. 두 근의 합이 5니까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5x 맞아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6이니까 플러스 6 맞죠? 그리고 지금 답이 사이야 가야? 사이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죠? 양변에 뭔가를 곱해놓은 게 저 부등식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1차항 개수 한번 비교해봐. 얘는 마이너스 5x인데 쟤는 플러스 몇 x야? 그럼 요 가운데 1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려면 양변에 몇 곱해야겠어? 훌륭하신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0이 되지. 이게 A야. 이게 B예요. 이렇게도 푸실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37번 풀어봐요. 요거 풀고 이제 진도 나갈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니까 x가 0 되는 곳, x가 0 되는 곳 기준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거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부호가 안 바뀌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뀌는 거고. 자, 풀어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2점, 그죠? 여러분 숙제를 안 해오시고 설명을 들으면요, 적느라 시간 다 가. 적느라 이걸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숙제를 해오고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 지금 봐봐. 집중도 자체가 다르잖아. 온전히 설명을 다 볼 수 있다고. 자, 봐봐. 사이야, 가야? 사이. 몇부터 몇 사이? 이게 답이야? 이렇게 연립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랬어. 그지? 공통 부분을 했어. 자, 얘도 푸는 건 1도 아니야. 그쵸?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1이고 사이야, 가야? 사이죠. 그럼 마이너스 6부터 1까지. 얘가 답이야? 이렇게 연립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6부터 몇 가지? 그렇지. 얘도 해고 얘도 해다. 알겠어? 두 영역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답 쓰면 돼. 알겠어? 근데 영역이 합쳐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뭘로? 수직선으로. 자, 몇부터 몇 가지야?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구멍 뚫어서 이 사이에 있는 x값 다 답. 그 다음에 0 색칠하고 6까지. 맞아요? 이 사이에 있는 것도 다 답. 그럼 부등식이 정확히 연결이 됐잖아.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쓸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자, 긴장되는 순간이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대답해봐. 얘나야, 자지마. 얘 봐. 정수 x값 하면 몇 개야? 11개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이제. 어쨌든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맞아요? 이 해가 누구 해랑 같대? 이거 해랑 같대. 그럼 봐봐. 이 두 군의 합이랑 두 군의 곱을 제발 부탁해. 공부해와. 더해.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는 거라고. 곱해. 이거보다 쉬운 풀이가 어딨어. 아시겠죠?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36이야. 더하시면 1번이에요. 맞췄지? 엘리트 자리. 어? 엘리트 자리. 양심 없냐? 왜요? 자, 그 다음에 자, 네모 치세요.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번호에 네모 치십니다. 요거 이제 숙제가 되는 거야. 숙제를 내면서 뒤로 넘어갈까? 숙제를 내면서. 근데 나중에 까먹으니까. 1241, 42, 43. 44. 1244. 자, 그 다음에 1247번은 지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앞에랑 약간 다른 이유는 이제 모르는 게 3개라는 거지. 약간 2개였는데. 근데 어차피 똑같아. 부호 바꾼 A분의 B가 뭘까? 두근의 합이겠죠. 여기서 B와 A의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B는 마이너스 4A야. 알겠어? 그 다음 부호 안 바꾼 A분의 C가 뭘까?
두근의 곱이겠죠. 그럼 여기서 C와 A의 관계식이 만들어져. 맞아요? 그럼 이 부등식의 개수 A, B, C를 일단 한 변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미지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AX제곱 마이너스 4AX지만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4AX 맞죠? 여기에 마이너스 4A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달려서 플러스 4A가 되는 거 맞죠? 여기 봐야지. C는 3A.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특성상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도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아까부터 강조했던 거야. 이 부등식을 보고 최종 해의 형태를 보고 이 A의 부호를 찾을 수 있다 그랬어. 맞죠? 이게 4인데 실제로 답이 4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럼 A가 양수야 음수야? 굿. 그래서 양변을 A로 툭툭툭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자, 이걸 알아내셔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얘는 가해예요, 사이예요? 가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셔야겠지. 답이 2번이야. 되죠? 하나 더 풀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숙제 체크하시고요. 1248, 1249, 1250. 1247도 다시 하는 거야. 자, 넘기셔서 여러분 1251, 1252, 1253 다 숙제야. 자, 그 다음 1254번 해보세요. 요거 풀고 쉴게요. 자, 일단 제일 멍청하지만 소중한 풀이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얘들아, 봐봐. 4이지. 근데 4, 2로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렇게 시작한다면 A는 양수야, 얘들아. 요걸 꼭 알아놓고 해야 돼. 알겠어? 어쨌든 봐봐. 지금 fx가 0보다 작다 해다가 37 나왔단 말이야.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풀었더니 해가 37 나온 거라고. 그죠? 근데 문제에선 f를 뭐 풀어달라 그랬어? 2x 플러스 1. 그럼 이쪽에 있는 x가 뭘로 바뀌는 거야? 2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야. 자, 요게 f 2x 플러스 1인데 얘를 0보다 작게 만들어 달라 그랬죠. 맞죠? 풉니다. 제일 멍청한 풀이라고 말씀드렸어. 됐죠? 여기서 2들을 다 꺼내요. 여기서 2 나오지? 여기서도 2가 나오지? 맞아?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런 거 무시할 수 있죠? 자, 끝냅시다. 사이야 가야?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대답해 봅시다. 정수 x의 개수 몇 개? 1개. 자, 두 번째 풀이야. 얘들아, 잘 들어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f의 2x 플러스 1은 0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랬어? 이게 전체가 3. 전체가 7. 여기서 x 몇이에요? 1. 여기서 x 몇이야? 3. 그럼 이게 답이야. 알겠어, 얘들아? 얘들아, 이 풀이 소중하지. 당연히 소중하거든. 근데 조금만 복잡해줘도 이건 못 써. 다시 뭐라고? 조금만 복잡해줘도 이 풀이는 못 쓴다고.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돼. 오케이, 쉬자. 자, 32분까지 쉬세요.
자, 일단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랑 그 다음 자연수 A, 요게 이제 문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답 처리하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연수 A이기 때문에 가능한 첫 번째 방법을 좀 주요해 주시면 좋아. 자, 3-A, 3 플러스 A 이렇게 뜯어지고 이쪽이 1, 1로 뜯어지니까 뭐 인수분해는 가볍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x 플러스 3-A 하나, 그 다음이 x 플러스 3 플러스 A 하나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이제 근을 볼 건데 여기서 근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 플러스 A. 요걸 넣으면 0이 되지, 그지? 그 다음 여기서 근이 뭐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작고 누가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얘가 작을까? 얘가 작을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작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근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더 큰 근을 여기다 적으신 다음에 얘가 4이니 가이니? 4이니까 이렇게 x를 갖다 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수 개수 세는 방법으로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 있죠. 자, 정수 x일 때 여기서 x의 개수 몇 개예요? x 몇 개야? 7개.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배우셨냐면은 이렇게 이퀄이 하나 붙어 있는 애들은 끝점에서 끝점을 빼면 바로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배우셨고, 이렇게 이퀄이 하나 빠져 있는 애들은 끝점에서 끝점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된다고 배웠고, 이퀄이 2개 포함된 친구들은 끝점에서 끝점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시면 된다고 배웠지. 맞아요? 지금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정수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래? 7개. 자, 둘 다 받침이 붙어 있지. 그럼 개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끝점, 그렇지. 끝점에서 끝점 뺀 다음에 하나 더 해. 자, 여기서 이거 빼봐요. 아! 왼쪽에서 오른쪽을 뺄 수는 없겠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어떻게 돼요? 2A죠? 2A 맞죠? 얘가 개수야? 플러스 1. 이게 7개가 된다는 얘기야. A 몇이야?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이 뭔가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땐 수직선을 이용하셔야 돼. 수직선을 이용하셔야 돼.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셔야 되냐면은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A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를 보시고 이 두 식이, 두 숫자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A만큼 왼쪽으로 A만큼 떨어진 숫자구나. 일단 이걸 아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문자식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제대로 된 곳에 찍을 수 있다고. 맞죠?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정수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요? 7개. 그럼 마이너스 3 들어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 하나, 마이너스 5 하나, 마이너스 6 하나 들어있어서 여기 3개 들어있으면 되고, 또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2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0 하나 해서 이렇게 3개 들어있으면 총 7개인 거지. 맞아요? 그럼 1은 들어있어야 될까? 안 들어있어야 될까? 1은 들어있어야 될까? 안 들어있어야 될까? 그럼 1은 바깥에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들어있어야 될까? 안 들어있어야 될까? 안 들어있어야 돼. 마이너스 7은 왼쪽에.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를 이용하거나 하나만 이용하시면 되거든.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이 오른쪽 끝점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왼쪽 끝점이 정해져요. 맞죠? 대답해봐.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지금 몇과 몇 사이에 있어요? 0과 1 사이에 있어. 자, 근데 지금 부등식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에다가 색칠을 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색칠을 해야 되지.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이렇게 약간 움직일 수는 있잖아.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이쪽에 정수 몇 개겠어? 정확히 7개 되겠죠. 0을 포함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1이 되면 정수 몇 개겠어요? 좀 많죠. 좀 많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되고 0은 돼도 돼.
이 상태에서 양변에 3, 3, 3 더해보세요. 맞아요? 그럼 자연수 A는 몇이야? 3. 이렇게 푸시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 자연수 A가 아니라 실수 A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부등식 주고 정수의 개수를 7개나 만들어라 하는 이런 문장 자체는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하시던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또 보여줘요? 중학교 2학년 교재? 아니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넘겨보자. 자, 유형 10번은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되고 1270번에다가 필기 하나만 합시다. 이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론 수업하는 주제예요. 잘 보세요. 몇 학년이라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론 수업하는 주제야. 자, 잘 들어. 니들한테 이걸 몰라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주제는 인상과 인하야. 자, A1을 X% 인상시킬 거야. A1을 X% 인하시킬 거야. 너희들이 퍼센트에 약하기도 하고 퍼센트가 문자로 나오면 식을 잘 표현을 못 하세요. 자, 여기 봐요. 여러분 2,000원을 5% 인상시키면 얼마예요? 2,000원에 5%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2,000 곱하기 100분의 5 몇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이지. 2,000원에 5%면 100원 맞죠? 근데 물건 가격이 100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여기에다가 원래 가격을 더해줘야 되죠. 맞아? 좀 더 파보면 2,000원에 5%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2,000원을 더하는 이런 구조거든? 그쵸? 근데 여러분 만약에 퍼센트가 숫자로 나와 있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2,000원인데 5%를 인상시키잖아? 그러면 원래 가격의 105%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퍼센트가 문자로 나오면 니네가 이제 어버버버 거려요. 봐봐. A1을 X% 인상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뭘 계산해야겠어? A1의 X%를 계산해야겠지.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쓰시든가요. 예를 들면 이 100원을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그럼 가격이 100원이야? 아니지. 여기다 뭘 더해야 돼? 원래 가격을 이렇게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뭐냐면 1.05야. 예를 들면. 근데 X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 식을 써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내가 오늘은 주입식 교육을 하러 왔어. 자, 이걸 외워요. 이걸 외우세요. 자, 씁시다. A에다가 100X%를 곱하는 거야. 다시 A에다가 100X%를 곱하는 거야. 인하는 어떻게 하면 될까? A에다가 100-X%를 곱하는 거야. A에다가 100-X%를 곱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2,000원을 3% 인하시켜라 라고 하면 퍼센트가 숫자로 나오면 자 3%를 인하시키면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걸까? 97% 잘했어. 2,000 곱하기 0.97을 하면 돼. 근데 얘들아 가격이 있는데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면 니들이 어버버버 하고 있다고요. 이젠 안 돼요. 중학교 1학년들이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이거 아시면 1270번 풀어오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더럽긴 하겠지만 넘기시고요. 자, 1272번 풀어보세요. 자, 이 상태로 풀 수도 있으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걸 여러분들 선호하시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일단 부등호를 뒤집을게요.
항상 성립해야 한다라고 했어. x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계속 양수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럼 계속 양수인 2차 함수를 상상하시는 거야. 계속 양수해야 돼.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렇지. 위쪽으로 붕 떠 있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건 튕겨도 되는지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되는 거지. 얘는 x절편이 없는 그림이죠. 판별식이 허근. 얘는 x절편이 하나인 그림이죠. 중근. 됐어요? 이 두 부등식을 합쳐서 이렇게 푸시는 거야. 주의하셔야 될 점은 0보다 키우는 건데 판별식은 음수로 만드는 거거든. 알겠어요? 왜냐면 판별식은 그래프를 띄우고 그래프를 내리고 하는 역할보다는 x절편의 개수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자, 판별식 갈 건데 2 달려 있으니까 B'의 제곱으로 갈게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굿.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맞아요? 얘 때문에 가운데가 마이너스 2K로 변하잖아. 얘들아, 너네 완전 제곱식을 음수로 만들 수 있니? 음수로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단 말이야. 근데 봐봐. 0이랑 같아도 되지. 0이랑 같아도 되지. 그럼 얘는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K면? 굿!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어, 얘들아?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중근 갖는 2차 함수들은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돼.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1273번 여러분들 숙제고 넘기셔서 자, 1279번 풀어봅니다. 앞에 있는 유형과 다른 점은 최고차항의 계수에 뭐가 달려있어? m이 달려있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따져라 이런 얘기야. 해봐요. 자, 이번에는 의미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양수를 만드는 거지. 얘들아, 그 유형 12번은 특징이 2차 부등식으로 시작하거든.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 특징이 부등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자, 이 2차 부등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돼요. 일단 요거 제한 조건을 잘 걸어 주셔야 되고, 굉장히 치사하지만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제한 조건이 생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그럼 위쪽으로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번엔 튕기면 안 되겠죠. 0 되는 곳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는 m은 양수는이라고 했는데 m은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양수. 그래야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 다음에 얘는 허근일까 중근일까 실근일까? 허근. 맞죠? x절편이 없으니까 허근 맞죠?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이미 풀려 있는 거니까 이 D만 풀자. 자, 이 떼고 가지고 올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음수. 그래서 별건 아닌데 이런 과정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죠? 계산합시다. 자, 사이에요 가에요? 사이. 얘가 답이야? 아니야. 이렇게 연립하셔야 돼. 연립해봐. 연립해봐요. 일사사이 잘했어. 여기지? 자, 그 다음에 1283번은 풀 건 아니고요. 풀 건 아니고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지금 2차 부등식이야 그냥 부등식이야? 그냥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이걸 2차 함수로만 느끼시면 안 돼.
자, 문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니면 얘들아, 요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A가 0이 아니면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맞죠? A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0, 9가 돼버려서 상수는 상수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A가 0인 건 되는 거지. 이거 참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이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A가 0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넘기세요. 자, 체크합니다. 요것만 체크하고 갔다 오면 안 돼? 아니, 이거 숙제를 체크해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몇 문제 체크하고 갔다 와. 자, 1289, 1290, 1291 넘기셔서 1292번, 자, 1296번, 1297번, 1298번 넘기셔서 자, 1302번, 1303번, 자, 1305번, 1306번, 1309번, 1310번, 1311번 까지 체크하시고 이제 앞으로 옵니다. 갔다 와. 어, 1290번 풀어보세요. 1290. 사이가 뭐 가가 뭐예요? 아, 그거 알려줄게. 진짜 쌤 이거 빨리 녹화하세요 지금. 자, 봐봐요. 자, 봐. 2차 함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해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얘들아, 해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거 수학이란 말이야.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니네가 얘네랑 의사소통이 안 되면 되겠어? 이런 얘기지. 그럼 해가 없거나 해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건 그림을 상상하는 거라 그랬어. 자, 여기 X축이 있어. 문제에서 0보다 작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 0보다 크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 0보다 작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거야. 알겠어? 다시 0보다 작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답이 4이잖아. 근데 이게 안 된다고. 0보다 작은 곳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럼 2차 함수가 어디 생겼을까? 어디에 생겨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러면 해가 없잖아. 맞아요? 그 다음 뭐까지 고려해봐야 된다 그랬어? 튕기는 거 잘했어. 튕기는 것까지. 자, 튕겨도 음수인 곳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돼, 이 문제는. 떠 있어도 되고 튕겨도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두 부등식을 합쳐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아래로 블록한 게 확정이니까 니네들이 굴곡을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되죠? 갑시다. 여기 2 달려 있으니까 B'의 제곱으로 하자.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미안해. 자, 이렇게. 알겠어요? 니들 지루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야. 봐봐. A로 묶으면 A-9지. 맞아? 이걸 푸는데 또 A축에 대해서 막 이 0, 9를 그려가지고 0보다 작은 곳. 이거 너무 오바란 말이야. 다 바로 끝내는 거야. 4, 2 이렇게. 됐죠? 대답해보세요. 끝까지. 긴장되는 순간이야. 정수 A는 몇 개야? 10개. 오케이. 내가 뭐 물어볼지 알고 있었지. 이게 호흡이 맞아가는 거야, 점점. 너네 고2에도 수업하는 거 한번 봐봐, 나중에. 막 겁나대요. 이제 시끄러워서 내가 조용히 시킬 정도니까. 됐니, 얘들아? 자,
자, 넘기셔서 여러분 유형 15번은요. 2차 부등식의 해가 한 개만 가질 조건이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풀었는데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풀었는데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럼 얘들아 거의 대부분 얘는 3을 중근으로 가져요. 알겠어? 그려보자. 이거 x절편 몇인 2차 함수 그려야 돼? x절편이 몇인 2차 함수 그려야 돼? 3인 2차 함수 그려야 되지. 맞죠? 근데 이거 중근이니까 3에서 튕기는 거 아니야? 자, 문제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물어봤어? 크거나 같은 거 물어봤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작은 곳 있어 없어? 없지. 0인 곳 있어 없어? 있지. 얘지. 그러니까 3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유형 15번 같은 거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 써놔. 요 정도만 써놔요. 풀진 않을 거야. 니들이 풀어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 17번으로 일단 오시고요. 자, 이제 제 이론 수업을 좀 들어봅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야.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이제 니들이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심화 이론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심화 이론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2, 고3, 그 다음에 수능 수학의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이 2차 함수의 식의 값이 이 1차 함수의 식의 값보다 더 작은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2차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좌변과 우변을 우리가 만약에 함수로 바라본다면 내가 진짜 이거 한 목이 터져라 100번 정도 설명한 거거든. 이 좌변 우변을 함수들로 본다면 이 식은 무슨 식이지? 고맙다. 고마워. 교점 찾는 식이야. 그쵸? 그죠? 니네들이 어릴 때는 그냥 뇌 빼고 이걸 풀었겠지만 푸는 건 어렵지 않지. 몇이야? 13이지.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라면 이 방정식의 기하적 느낌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는 무슨 함수야? 축이 2분의 3, 1.5 정도 되는 2차 함수지.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 1, 3이 교점의 x좌표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1인 곳은 어디겠어? 요 정도. 3인 곳은 어디겠어? 이 정도. 그죠? 이렇게 y는 x-1이 지나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제 부등식을 풀어볼 거야. 얘들아, 이것 때문에 저번 시간에 오지게 연습한 거야. 자, 잘 들어. 힘들다. 지금 곡선이 커야 돼? 직선이 커야 돼? 직선. 자, 여기 1과 3 사이에는 어떤 A 값이 있어요.
알겠어? 내가 직선을 fx라고 놓고 곡선을 gx라고 놓으면 잘 대답해봐. fa가 큰 거야? ga가 큰 거야? 야, 잘했어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서 x값이 있어. 왼쪽 부분에 x값이 있어. 그럼 fx가 큰 거야? gx가 큰 거야? 자, 직선이 f고 곡선이 g예요. 여기가 여기가 뭐라고? 이게 fx고 이게 gx야. 얘들아, 이제 fx랑 gx의 의미 알죠? 내가 저번 시간에는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해줬지만 이제 내가 변수라고 써도 니들 이해할 수 있잖아. 자, 다시 fx가 큰 거야? gx가 큰 거야? 그렇지. 자, 요 오른쪽 부분에 내가 x값을 딱 잡으면, 아이고, 이거 미안해. 교점에다 잡아버렸는데. 이 오른쪽 지점에다가 내가 x값을 딱 잡아버리면은 fx가 큰 거야? gx가 큰 거야? 이게 gx다. gx가 큰 거죠. 이해 다 하시죠? 이해 다 하시죠? 자, 다시 그려드릴게. 자, 다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작은 곳을 대답해야 돼. 맞아요? 가운데인지 왼쪽, 오른쪽인지 대답해봐요. 가운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거야. 이게 끝은 아니야. 좀 더 설명해야 돼. 근데 일단 이해되니?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보다. 그냥 봐봐. 얘들아, 곡선이 어디가 작아? 가운데야? 왼쪽, 오른쪽이야? 곡선이 가운데가 작니? 왼쪽, 오른쪽이 작니? 내 X축에 수직인 직선 이렇게 그려보면 된다 그랬잖아. 이 곡선이 커? 직선이 커? 직선이 크고, 여기는 곡선이 커? 직선이 커? 곡선이 크고, 여기 곡선이 커? 직선이 커? 곡선이 크죠? 자, 곡선이 더 작은 곳. 가운데야? 왼쪽, 오른쪽이야? 가운데죠? 가운데죠? 답을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내가 복잡하게 설명한 이유는 니네들이 이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어? 저걸 온전히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함수는 계속 헷갈려. 알겠어?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여기 1과 3 사이 얘들아. 수많은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1.1, 1.2, 1.3, 1.4, 2, 2.1, 2.2, 2.9 이런 것들. 맞아? f1.1이 크겠어? g1.1이 크겠어? 예를 들어 얘가 f고 얘가 g면 g1.1이 큰 거 맞지? 직선. 맞아요? 자, 여기 2에서 f2가 크겠어? g2가 크겠어? g2가 크겠지. 그러니까 fx는 gx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요 x에 1.1, 1.2, 1.3, 2, 2.9 이런 거 넣었을 때 다 성립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그냥 기하적으로 곡선이 밑에 있고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아시겠어요? 아직 끝은 아니야. 자,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다 이해해야 돼. 어차피 이렇게 내가 수업해봤자 니네가 푸는 방법은 한 가지로 고정될 거야.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런 거니까 잘 들어보라고. 너희 어차피 수능 봐야 되죠? 잘 들으세요. 봐봐. 근데 실제로는 이걸 그려서 풀진 않아. 실제로 그려서 풀진 않아. 어떻게 풀까? 넘기면 되잖아. 그치? 뭐 어렵게 아까처럼 그려가지고 막 교점을 찾아서 풀겠니? 그냥 넘기면 되지. 넘겨봐.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되죠. 맞죠? 풀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대수적으로도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가 밝혀지는 거지. 자, 아직 안 끝났어. 잘 들어봐.
이게 지금 이런 거거든. (1, 0이랑 3,2에서 어휴 우렁차다. 만나는 두 함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건 어려운 얘기가 맞아. 어려운 얘기가 맞다.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이거를. 자 봐봐. 이 부등식을 그림으로 푼다면 아까 얘기했죠? 교점이 1이랑 3이니까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아래 있는 곳이 어디야? 그렇지 1과 3의 사이.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푼다고? 아니죠. 이 1차식을 좌변으로 넘겨서 빼지. 그치? 그럼 이 함수가 바뀌지 않아? 그치?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부터 이걸 이해하실 거야, 오늘. 알겠어? 알겠어? 자, 잘 들어봐. 함수에서 함수를 빼는 행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잘 봐. 너는 여기다 1 넣어봐. 0이지. x에 1 넣으면 0 맞지? 그럼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야? 1컴마요. 1컴마요. 그죠? 자, 여기다 3 넣어보세요. 0. 9-12 플러스 3이니까 0이지? 자, 3 넣었더니 0 나왔어. 그럼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야? 3컴마요. 맞죠? 맞죠? 자, 여러분 여기다가 0 넣어보세요. 3이지. 자, 왜 3인지 알려줄게. 지금 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잖아. 맞지? 지금 여기 2차 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이 2거든? 그치?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0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 길이가 몇이야? 3이지. 얘가 함수값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함수에서 함수를 뺀다라는 건요, 이 차이를 그대로 함수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함수에서 함수를 뺀다라는, 태경아, 이해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가 아니란 말이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봐봐. 여기 x값 2인 곳 있지. 2인 곳 있지. 함수에서 함수를 뺀다라는 건 이 길이만큼을 새로운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알겠어? 근데 지금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빼는 거니까,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빼는 거니까, 지금 하얀색이 작아, 노란색이 작아? 하얀색이 작지. 그럼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죠. 실제로 2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다 2 넣어봐요. 몇? 0. 여기다 2 넣어봐요. 1.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요 길이가 1이지만 실제로는 반전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1에 찍히는 거야. 알겠어? 의미 자체는 이런 거야. 함수값 빼기 함수값, 함수값 빼기 함수값, 함수값 빼기 함수값을 새로운 함수값으로 갖는 어떤 함수를 그리겠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든. 결론이야, 결론이야. 자, 잘 봐. 차함수는요,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빼면요, 다시, 차함수는요, 어떤 함수에서 함수를 빼면요, 요 교점 보이세요? 교점 보이세요? 교점값이 절편이 돼. 알겠어? 그리고 요 길이 차이만큼이 함수값이 돼요. 요 길이 차이만큼이 함수값이 돼요. 알겠어요? 요 길이 차이만큼이 함수값이 되는데 이제 하얀색에서 노란색 빼는 거니까 이게 반전돼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1에 생기는 거야. 알겠어? 원리는 이래.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 차를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빼놓고 x절편이나 꼭지점들 정도만 그냥 잘 찍어. 그래서 그냥 그리면 되거든? 알겠어? 근데 느낌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
봐봐. 봐봐. 내가 지금 y는 x-1 노란색으로 그렸지. 그치? 이제 밑에 x축 노란색으로 그렸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노란색 직선을 이 하얀색 곡선에서 노란색을 빼잖아? 빼잖아? 느껴봐. 이 노란색 직선을 훅 잡아 끌어가지고 이 노란색 직선을 훅 잡아 끌어가지고 x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차이가 되는 어떤 새로운 굴곡을 가진 이런 2차 함수가 돼버리는 것이. 이게 차 함수의 정의야. 알겠어? 알겠어? 마치 이 직선이 어떻게 된다고? 훅 잡아 당겨져가지고 이렇게 x축이 되는 것이. 다시 이 직선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 훅 잡아 당겨져서 이런 x축이 되는 것이.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그림으로 빼보자. 봐봐. 그림으로 빼보자. 봐봐. 얘들 할 수 있어. 봐봐. 여기 fx가 있어. 좁다. 자, 여기다 이렇게. 아, 여기 넘어가면 그림이 잘리는데. 자, 여기 fx가 있어,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빨간색 gx가 있어.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된다고? 빨간색 직선을 훅 잡아 당겨가지고 마치 x축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교점에서 이 하얀색 함수가 0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지금 하얀색이 커, 빨간색이 커? 하얀색이 크지. 그러니까 요 위로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있지. 빨간색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차함수의 정의야. 이걸 아셔야 돼. 알겠어? 자, 잘 들어봐. 너희들이 지금까지 푸는 2차 부등식은 있잖아.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죠?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걸 다 넘겨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풀지. 맞아?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어차피 차 함수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근이 변화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자,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곡선에서 직선을 빼는 행위는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야. 자, 이렇게까지 설명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능력이 생겨. 자, 여기 봐봐. 이제 문제를 니들한테 이렇게 준다니까? fx랑 gx의 식을 안 줘요. fx랑 gx의 식을 안 주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봐봐. 여기 fx가 있어. 여기 gx가 있어요. 그리고 교점 정보는 줘. 뭐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2고 예를 들어 여기 x값이 5야. 자, 대답 한번 해보자. fx가 gx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이 x값의 범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보다 작고 5보다 크고 곡선이 더 큰 곳 대답하면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결국엔 이건데 만약에 니들이 새롭게 fx-gx라는 함수를 그린다 하면 이 교점에서 x 절편이 생기고 얘가 직선보다 위에 있고 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고 얘가 직선보다 위에 있지. 맞아요? 이렇게 생긴 새로운 함수가 그려진다고.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시면은 심화학습이 완료된 거예요. 되겠어요? 어차피 여기도 몇? 2겠지. 여기도 몇? 5겠지. 그럼 너네 이거 fx가 gx보다 크다는 이거 넘기면은 이렇게 푸는 거잖아. fx-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쵸? 내가 여기다가 fx-gx 그려놨죠. fx-gx 여기다 그려놨지. 0보다 큰 곳 대답해봐. 여기랑 여기. 그쵸? 해가 똑같지. 여기서 읽어도 해가 똑같고 여기서 읽어, 이거 식을 약간 변형해서 읽어도 해가 똑같고.
그리고 fx-gx를 우리는 그릴 줄도 알고. 여기까지 공부하면 완벽한 거야. 그렇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 어려워. 근데 이해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일단은. 자, 근데 어쨌든 곡선이랑 직선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는 정확히 이해하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18번 개념서 꺼내봐요. 18번 연산서. 이제 이런 거 푸는 건 일도 아니게 된다고. 25번 풀어봐. 이건 족밥이란 말이야. 자, 두 함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하실 때는 여러분 교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야. x 절편은 눈속임이에요. 빨리 18번 연산서 25번 풀어봐. 18번 연산서에 25번 요거. 얘들아, x 절편들은 눈속임이야. 두 함수의 대소관계를 보실 때는 이 교점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빨리 갔다 와요. 아니야, 문제는 쉬워. 괜히 설명했나? 늘 과거인 것 같은데. 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한테 여기 올라오라 그래. 그렇잖아. 수업 시간이 10시까지인데. 아니면 10분만 더 기다리라 그러든가. 근데 50분에는 보내줄게. 50분에 끝날 것 같아. 태경아, 그건 안 되지. 니네가 뭐 애기니. 끔찍해요. 이거? 너네 큰일 났다, 이제. 근데 괜히 한 것 같다. 내가 니네 과대평가했어. 근데 얘들아, 언제까지 쉬운 것만 할 거야. 자, 이거 봐. 잘 봐. gx가 더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gx를 색칠해 줄게. 주황색으로. 이쁘죠? 저랑요? 정신 나갔니? 여기 봐. 맞죠? fx는 색칠 안 해놓고. 얘들아, 교점 기준으로 함수를 살피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인 곳이고, 여기 3인 곳이지. 그치? 주황색이 하얀색 선보다 더 큰 곳. 중간 1번. 끝이야. 이거야. 그래, 중간. 이거 답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를 답으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 3까지. 그래, 4 이야, 답은. 어쨌든 4이야. 여기 밑에 받침이 있으니까, 여기도 받침. 이렇게 하는 거야. 끝이야. 제 답이에요? 답이야. 그러니까 대소관계만 판단할 줄 알면 되는데, 이제 나는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니들한테 이 gx-fx의 그래프를 니들이 이 곡선이 뭔가 쭉 펴지면서 이 곡선이 뭔가 쭉 펴지면서 이 하얀색 함수와 이 주황색 함수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는 깨지 않으면서 fx를 빼는 거니까 fx가 x축이 되고 이 뒤에 있는 함수가 x축이 되고 이 지금 왼쪽은 주황색이 낮고 가운데는 주황색이 높고 오른쪽은 주황색이 낮지. 이 하얀색 fx가 조용히 해. 이 하얀색 fx가 이 뒤에 있는 함수 fx가 이게 쭉 펴지면서 x축이 되고 그 사이를 주황색이 이렇게 띄워놓는 거거든.
이해했어? 이해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띄워놓는 거거든. 아 힘들어서 그런 거. 근데 여기 있는 X절편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 2고 3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해가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자, 이건 할 수 있죠. 다시 뭐라고요? fx가 더 커야죠. 아, 미안해. 그래, 얘들아, fx가 더 커야 되지? 그럼 여기 하얀색이 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왼쪽하고 미안해. 내 정신 나갔어, 지금 나도.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주황색이 더 작은 곳. 아, 주황색이 더 작은 곳. 주황색이 더 작은 곳 쓰셔야 돼요. 알겠죠? 주황색이 더 밑에 있는 곳, 요런 데 쓰시는 거야. 아, 힘들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요. 주황색이 더 작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주황색이 더 큰 곳을 물어봤어. 근데 오늘따라 더 도날드도 없어요. 고마워. 자, 여기 봐요. 자, 28번 봐요. 28번 봐. 선생님 지금 몇 분이세요? 자, 28번은 부등식이 두 개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암산되시는 분들은 박수예요, 박수. 너무 어려운 거 알려주시면 뭘 해줄 것 같아. 아, 이해하지 마. 그냥 머릿속에서 날려. 하지 마. 저 시험을 넣으면 뭐 이건 나오지. 아까 빼는 건 안 나와. 빼는 건 안 나와. 얘들아, 내가 반성한다. 너무 오버했다. 진짜 내가 너무 오버했다. 근데 나중에는 어차피 해야 돼. 그냥 수능 기초야, 기초 저거는. 자, 봐봐. 이거 봐봐. 아, 조용히 해. 빨리 봐봐. 아, 이건 아니야. 봐봐. 깔창을 많이 끼고 싶어요. 깔창 없어, 이거. 여기 봐. 요거는 풀 수 있어. 알겠어? 응.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조용히 해. 네, GX 색칠해 드릴게요. GX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아이, 뭘 아야. 오버하지 말고 봐봐. 노란색이랑 fx랑 비교해서 노란색이 더 큰 곳 찾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어차피 답은 사이 아니면 가의 둘 중에 하나야. 왜냐면 니네들 아직 베이비라서 2차 함수밖에 안 다루잖아. 나중에 이렇게 돼. 나중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베이비니까 이거랑 이거밖에 안 배우잖아. 그죠? 해봤자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사이 아니면 가야 무조건. 알겠어? 봐봐. 노란색이 더 큰 곳. 자, 여기 기준은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어? X절편들은 다 눈속임이야. 축이 아니라 교점. 교점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 자, 노란색이 더 큰 곳 어디야? 사이야, 가야? 그것만 대답하면 된다니까. 사이. 그래. 몇과 몇 사이? 1 마일 4. 이걸 왜 못하니? 할 수 있지.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근데 부등식이 왼쪽에 하나 더 있어. 이거 연립부등식이야. 그래가지고. 요것도 하나 풀어야 돼. 요것도 하나 풀어야 돼. 2번. 2번 뭐야? fx가 0보다 큰 곳. 맞지? 자, fx는 내가 지금부터 초록색으로 그려줄게. 자, 노란색 무시하시고요. 지워줄게, 아예. 노란색 보여요. 자, fx가 0보다 큰 곳 찾는 거지? 대답해봐, 큰 곳. 왼쪽. 몇 기준으로 왼쪽이야?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2, 그렇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디야?
4도 아니고 5도 아니야. 3이야 3. 이게 왜 3이에요? x 절편을 봐야지 얘들아. 그러네요. x 절편을 봐야지. 3. 3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연립 방정식이니까 연립 부등식이니까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자 가자. 1번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고요. 2번은 마이너스 2 왼쪽하고 아이고 빵꾸네. 그 다음에 3의 오른쪽이야. 자 공통부분 어디야? 3, 4. 여기까지 이해돼? 뭐 이해 안 되면 중학교 2학년으로 가. 중학교 2학년으로 꺼져라고 할 뻔한 걸 내가 되게 참았어. 얼굴은 중학교 2학년보다 어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야 이거 연립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1번, 2번이 조금 낯선 거지. 근데 지금 해보니까 족밥이잖아. 자, 그 다음 봐봐. 잘 봐. 잘 봐. 나는 이제 연립을 안 해. 잘 봐. 먼저 gx가 fx보다 큰 곳을 얘들아 봐 여기. 이 색깔도 이상하네. 이게 쥐가 노란. 먼저 gx가 fx보다 큰 곳을 찾았잖아. 그치? 어디야? 요 사이죠?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x가 0보다 큰 것만 볼 거야. fx는 누구야? 초록색. 자, 어디서부터 0보다 커지는지 봐봐. 지금 음수지. 초록색 잘 봐. 언제부터 0보다 커지는지 봐봐. 계속 음수지. 3이야 3. 3부터? 커졌다. 3부터? 커졌다. 3부터 몇 가지? 5까지. 4까지. 맞아? 여기만 답으로 쓰는 거야. 연립해야 되니까. 이 가운데에서 fx가 0보다 큰 곳만 찾은 거야. 가운데에서 0보다 큰 곳만 찾는 거야. 요게 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좀 위험하지. 그래서 얘들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1번, 2번 나눠서 2개 푸는 연습을 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그 다음 장. 31번. 이 아니고 3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아니 엄살피 좀 마. 족밥이야. 이것도 못 해낼 거면 공부 때려쳐. 여기 봐요. 아니야 얘들아. 부등식이 깡패처럼 생겼으니까 부등식을 보기 좋게 만들면 돼. 이거 족밥이에요. 태균아 봐봐. 너 때문에 일찍 끝내주는 거야. 이건 풀고 집에 갈 거야.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이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없고 mx 마이너스 n도 없죠. mx 플러스 n도 없죠. 자 어떻게 하냐면 전개해서 내가 보기 좋게 봐. 내가 보기 좋게 부등식을 바꿀 거야. 알겠어? 보기 좋게 바꿀 거야. 당연히 mx랑 n을 넘길 거야. 자, 풀 수 있어? 이건 풀 수 없어. 대수적으로 풀 수는 없지. 근데 그림으로 풀 수 있다고. 맞아?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요 곡선이란 얘기지. 여기 mx 플러스 n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요 직선이란 얘기지. 자, 대답해. 곡선이 커야 돼, 직선이 커야 돼? 곡선이 커야 돼, 직선이 커야 돼? 직선이 커야 되지. 곡선이 더 작아야 되지. 맞지? 자, 니네들이 보고 대답해봐. 곡선이 더 작은 곳. 중간. 몇부터 몇까지 대답해봐. 이걸 왜 못해? 이 받침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거 붙이면 돼. 끝이에요?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레카.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진짜 존나 쉬운 건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너네
그 부등식이랑 그림이랑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자, 숙제 받자. 숙제. 마플도 너무 많이 주셨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았어요. 자, 봐봐요. 자, 일단 그 18번 연산서 끝내오시는 거 숙제고, 원래 숙제 많았었는데 중간에 좀 뺐었죠? 그죠? 이제는 다 풀어오는 거야. 야, 얘들아, 연산서 18! 그 다음에 마플, 번호 적어드린 거 있죠? 그거 숙제고, 조금 더 추가니까 마플 펴보세요. 진짜요? 네, 제가 1309, 지금 11번까지 네모 쳐드렸죠? 아닌데? 1316, 13, 27번까지 네모 쳐줘. 1311번까지 해주셨어요. 1311번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 1316, 1317. 1318. 1323, 24, 27.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 번호 못 적으신 분들 있죠? 번호 못 적으신 분들. 제가 수업 끝나고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 체크해서 숙제 해오세요. 끝. 수고했습니다.